시작해 봅시다. 오늘 어디더라? 어디요? 19번. 오늘은 좀 순서대로 가볼까? 이게 영상 찾아보기 쉽게. 혹시 14, 15번에서 질문 있나요? 그 14번에 이제 해결의 실마리로의 풀이가 있는데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된 것 같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4번에 이제 n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유리수 근을 갖도록이에요. 유리수 근을 갖도록. 그러니까 이제 정수, 자연수 포함한 분수 형태까지. 그러니까 무리수 빼놓고 나머지 애들의 근을 갖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인수분해 되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수분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무리수근이 나올 때는 근의 공식에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이 a가 얘고 이 b가 얘니까 얘네들이 유리수인 경우에는 여기서 무리수가 나올 거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리수근을 갖는다는 건 결국 여기가 살아나는 걸 뜻해요. 여기가 살아나는 걸 뜻하는데, 우리가 어떨 때 근의 공식에 집어넣나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떨 때 근의 공식이라는 걸 쓰죠? 그냥 2차 방정식만 보면 바로 근의 공식을 때리나요? 그렇지 않지. 이걸 보면서 적당히 쪼개고 적당히 쪼갰을 때,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걸어서 요렇게 해본 결과가 얘가 되나 안 되나, 즉 인수분해의 여부를 따진 다음에, 인수분해의 여부를 따진 다음에 에이씨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이제 근의 공식이 나와요. 그럼 10중 8구 무리근이 나오죠. 허근이 나오거나.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걸 좀 더 쉽게 그냥 이해를 하면 유리수근은 인수분해가 되고 싶다.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의미 아닌 정수, 이거 수학에서 의미 아닌 정수,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수학의 초짜기 때문에 의미 아닌 정수라는 말에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데,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건 그냥 자연수란 뜻이에요. 자연수란 뜻인데 다만 0을 포함하여 0을 포함하여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말 하고 싶을 때 의미 아닌 정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 n이라는 아이가 알고 보니 a와 b라는 두 개의 자연수에 곱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곱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ab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면 나는 당연하게도 너무 자연스럽게 이 a와 b를 이렇게 뗄 거라는 거지. 이렇게 떼고 여기 1은 뭐 뗄 게 없잖아요. 1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앞이 마이너스니까 그냥 마이너스 걸게요. 상관없어요. 이게 그럼 플러스일 때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왜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냐면 여길 플러스로 걸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쪽에 가서 이 AB가 양인지 음인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 AB가 음이 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건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한 방향으로 정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어때야만 우리가 유리수 근이란 걸 갖는 거냐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죠. 다시 말해 A 더하기 B가 3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A, B를 아까 뭐라 그랬죠? 의미 아닌 정수니까 A, B를 자연수로 놨잖아요. 그 자연수 조합을 생각해 보시면 둘이 더해서 자연수 두 개를 더해서 3이 되는 조합이 뭐 있니? A가 1, B가 2거나 아니면 A가 2, B가 1이죠. 의미 없어요 이거. 왜냐면 A, B 중에 내가 뭐가 크다 작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 개로 쪼개지면 이런 것이고, 그리하여 N이라는 건 결국 A, B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도 N은
2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쉬운 접근입니다. 그리고 이 15번도 마찬가지. 요거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죠. 이 얘기가 지금 이후로 또 종종 나와서, 우리 1차 방정식 이거 풀 줄 아나요? ax 더하기 b는 제로의 해를 구하시오. 의외로 말이에요. 너희들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어지간히 독특한 학교가 아니면 웬만하면 마지막 문제 한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마지막 한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서술형 주관식 또는 논술형 고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풀이 과정을 쭉 써야 되고, 답안지에 풀이 과정을 써야 되고, 그걸 그대로 내면 선생님이 그 과정을 채점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의외로 서술형 주관식의 단골 주제입니다. 이거 ax 더하기 b는 0의 해를 구하시오. 수련을 할 수 있나? 응? 그러면 그게 결국 이항한 거잖아.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나올 수 있는 여러 해들 중 하나. 여러 해설 중 하나이고, 특정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서윤이는 이거 본 적 있나? 이런 풀이? 네. 어떻게 시작을 하지? 맞아요. A가 0이 아닐 때와 0일 때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일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 그때 해가 지금 수련이가 얘기한 마이너스 A분의 B이다가 돼요.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1차 방정식의 해죠. 그리고 초등학생이 아닌 한은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답을 내라고 1차 방정식 문제를 내는 건 아니고, 핵심은 여기 맞춰져 있어요. A가 0일 때. 그러니까 X 앞에, 나는 X를 구해야 되는데 X 앞에 개수가 0인 거야. 어쩌지? 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 B가 0이 아닐 때와 B가 0일 때로 갈립니다. 이쪽에 있는 숫자마저도 0이 아닐 때와 0일 때. 이것의 이제 정답은 여기는 해가 없다가 되고요. 여기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데, 어떤 약간 그 해설이 올드한 책을 보면 여기를 불능이라고 쓰고요. 불능. 여기는 부정이라고 쓰는 책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답은 이건데, 여러분이 자신의 논리 안에서 이게 납득이 돼야겠죠. 제가 그 납득할 해석을 보여줄게요. 해석. 답은 일단 치우고 해설을 보여주자면 이런 거예요. 자, 방정식이란 건 이 등식이, 이 이퀄 제로가 성립하게 하는 x값을 구하는 걸 원해요.
방정식의 주 목적이 그거야. 방정식의 탄생 목적은 이 등호가 성립하는 x값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최초의 트러블이 발생해서 그 트러블이 뭐냐면 x 앞에 개수가 0이 되어버린 거예요. x 앞에 개수가 0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넘기고 나눠서 찾을 수도 있지만 여기 x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 는 0이 되려면 내가 여기 얼마 넣어야 되지?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찍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 넣어보니 0이 아니네. 3 넣어보니 0이 아니네. 2분의 1 넣어보니 0이네. 그러면 2분의 1이 해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마인드로 접근을 해보면 여기에 지금 방정식이 이렇게 마련이 된 건데 이 x에다가 내가 적당한 숫자를 넣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앞이 0이야, 개수가.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여기다가 어떤 x를 넣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 되죠.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3을 넣어도 3 곱하기 0은 0이고 5를 넣어도 5 곱하기 0은 0일 테니 예, 그럴 때 만약에 이 b가 0이 아닌 어떤 수라면 내가 x에다가 세상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뭐 예를 들어 3은 0이다가 되는 거예요. 3은 0이다. 5를 b가 마이너스 5다 라고 하면 내가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이 마이너스 5가 0이다 라는 사건을 변화시킬 힘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해 나는 이 등호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다가 되는 거죠. 없다. 예, 그래서 요 상황을 보면서 해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등호를 만족시킬 x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x 앞이 0이 되면 다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 뒤가 이제 b가 0이 됐다는 전제잖아요. 이러면 애초에 이거 없이도 이미 참이야. 이미 등호가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도 만족, 5를 집어넣어도 만족, 루트 2를 집어넣어도 만족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이를 집어넣어도 만족. 내 마음대로 넣고 싶은 수를 다 넣어도 이 등호는 항상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상황을 해가 무수히 많다. 뭐 다른 말로 모든 실수가 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실수가 해이다.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한자로는 불능 우리가 아니 불자 가능할 능자 해서 능력할 때 그 능자예요. 그래서 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의 불능이고 이거는 이제 이름이 부정인데 부정 이것도 아니 불자예요. 같은 한자입니다. 읽을 때 그냥 이게 두음 법칙 때문에 부로 읽을 뿐. 여기서 이 정자는 정해지다 할 때, 고정되다 할 때, 영어로 fix의 그 정의입니다. 그래서 부정 그러면 정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해 ax 더하기 b는 제로에 a, b의 요건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요만큼을 쓰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논술형 주제에 단골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인데 지금 이 얘기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여기 보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 여기서는 미지수인 거예요. 미지수가 달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2 x는 변수고 a는 미지수라고 해요. 여기에서 얘가 항상 뭐에 대한할 때는 변수를 말해줍니다. 변수를. 이게 x 구하고 싶은 거야 이런 뜻이죠. 이 방정식은 x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방정식에서 실수 a에 내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근이 될 수 없는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 내가 5를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이 x값은 어떤 수와 어떤 수 이렇게 두 개의 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두 개의 근을 가질 수 있잖아요. a의 변화에 따라 이 2차 방정식이 갖는 두 개의 근이 계속 변환될 수 있습니다. 뭐 때로는 중근 때문에 한근일 수도 있고 때로는 허근일 수도 있고 그러한데요. 그러한데 네가 a를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절대 이 x값만은 나올 수 없어 라고 하는 애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막막한 일이죠. 아주 막막한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거 되게 고차원적인 건데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도 종종 들을 일이 있을 텐데 아마 잘 안 하다 할 거예요. 이 나이를 좀 먹어야 한 2학년, 3학년쯤 돼서 이제 이게 좀 뭐랄까, 요쪽으로 수학, 고등수학 쪽으로 좀 닳고 닳았다 그러나? 예. 좀 닳고 닳아져야 저런 방식으로 하는 거, 요런 이제 약간 능글능글함이 생기는데, 지금은 꽤 생소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얘를 갑자기 내 마음대로 A에 대한 방정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A에 대한 방정식으로 전환하여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X제곱 A 이렇게 하면 X제곱 A,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 A가 있는데 그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묶어주면 A에 대한 1차식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A가 변수, X가 미지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X제곱이 절로 넘어가고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여기 있던 마이너스 X 넘어가시고 X, 그리고 여기 있던 마이너스 2도 넘어가시고 플러스 2 요렇게요. 그러면 얘는 졸지에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된다고요. A에 대한 1차 방정식. 이제 얘를 1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누기만 하면. 단 0이 아닐 때. 이 아이가 0이 아닐 때 나누기만 하면 바로 해 A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가 성립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잘 보세요. 내가 오히려 X값을 뭘로 딱 정하는 순간, X를 예를 들어서 5라고 정했다. 그러면 여기 5 들어가면서 무슨 숫자 하나 나오지. 그러면 그때 나올 A가 무슨 말이 되냐면 그 수일 때 해가 5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위에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여기다가 X에다가 루트 3을 넣어. 루트 3을 넣으면 숫자가 하나 나와. 그러면 그 A가 그 숫자일 때, 여기와 여기에 그 숫자일 때 이 2차 방정식의 해인 X값이 루트 3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여기다 숫자를 넣을 수 있다는 말은, X에다 숫자를 넣을 수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여 이 방정식에 해 X값을 넣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숫자를 넣을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근이 될 수 없는 X값을 우리 보고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바로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 0인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A 는 이것도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자, 요렇게 되는데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여기서 X가 1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처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X에 1을 넣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0A가 돼요. 0A. 그리고 여기다가 1을 넣었다라고 하면 2가 돼요.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봐. 이 등호를 만족하게 할 A값. A값에 대하여 0A는 2. A에 얼마를 넣으면 0이 2가 되나? 그런 거 없죠. 그러니 A라는 값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어떤 실수를 넣어도, A에 어떤 실수를 넣어도 근이 될 수 없는 X값. 그게 바로 1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0A는 0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A에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실수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게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A가 어떤 값을 넣어도 만족하는 해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의 해가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어떤 실수를 집어넣어도 이놈은 X 이퀄 마이너스 1을 자신의 해로 가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금 이 내용은 2차 방정식을 표방하고 있지만 1차 방정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불능을 묻고 있는 거예요. 불능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1차 방정식의 불능. 이게 요 뒤로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얘기를 좀 해둔 겁니다. 자, 혹시 16, 17에서 질문? 아, 16번도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예, A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의 불능에 대한 질문이에요. 서윤이는 아까 이거 해결됐나? 네.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수련이의 질문 19번을 처리해 봅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거 솔직히 지금 곧 수능 쳐야 되는 고3 상위 한 4% 1등급 애들한테 내도 10명 중 한 2명 맞추면 잘 하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런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있나?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은 상대평가가 되면서 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신들이 북경대 그 수학 경시대회 문제를 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학교 전체 평균이 20점대라도 등급은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 낼 때 난이도에 대한 레벨이 없어요, 지금은. 예, 그러니 이제 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깜냥이 허락하는 대로 더 어려운 문제를 대비해놔야 되는데 잠시 잠깐 외우고 치우는 겁니다. 외워봅시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 먼저 여기서 예상을 좀 해야 돼요. 예상을. 이 질문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었다. 이런 얘기 해줄까요? 이거 만약에 지금 기하의 공간도형을 배운 친구라면 이거 좌표축을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공간좌표라고 해요. 이 공간좌표에 9의 반지름 묶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공간좌표에 9의 반지름 중 제일 작은 애, 저걸 만족시킬 때 제일 작은 애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저 의미가 실질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근데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저 왼쪽에 있는 애가 어떤 평면의 방정식이거든요. 이렇게 평면 하나 걸쳐놓고 저 오른쪽에 있는 애가 포물면체라고 이렇게 그릇처럼 생긴 애인데요. 이런 애 2개 갖다 놓고 여기다 콱 끼겨 넣을 구 중에 사이즈 제일 작은 애 찾아,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 풀으라고 낸 게 아니겠지, 그지? 풀으라고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상컨대 나한테 이 짓을 시킬 게 아니면 x제곱, y제곱, z제곱 문자가 무려 3개나 들어간 아이의 최소값을 물었다. 핵심이 이거예요. 최소값을 물었다. 최소값을 질문하는 단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지식 범위 안쪽에서 니들이 최소값 겪은 게 뭐 있어? 내가 딱 집어 얘기하면 3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현재 당신들이 공부한 것 중에 아니지. 고등수학 하를 한 게 아니구나. 고등수학 하까지 하면, 고등수학 하까지 마치면 최소값에 대한 질문은 딱 3군데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다른 하나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수학 하에 절대 부등식이란 파트에 나오는 거예요. 아직 이거 안 했죠? 그럼 당신들한테 딱 하나밖에 안 남았네? 뭐 남았냐? 니들이 최소값이란 단어 들어본 게?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의
2차 함수 y는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정의역이 만약에 터져 있으면 정의역이 그러니까 제한이 안 돼 있으면 요 꼭지점이 제일 낮은 점이고 최소값이고 만약에 정의역이 이렇게 잘려 있으면 요 보이는 범위에서 제일 낮은 값이 최소값이고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예상은 이거 무언가에 대한 2차식으로 가는 거네. 이런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대한 2차식. X나 Y나 Z 한 문자에 대한 2차식.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X에 대한 식이 익숙하냐, Y에 대한 식이 익숙하냐, Z에 대한 식이 익숙하냐가 되겠지? 감각이 그렇게 오겠지? 여하태 함수라고 그러면 다 누구로 봤어? 좀 전까지도 우리는 어떤 문자에 대해서만 다뤘죠? X. 그러니까 여기 있는 Y제곱과 Z제곱을 X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거 없나? 이렇게 따지게 돼요. 따지고 그렇게 딱 마음을 먹는 순간 보이는 게 있죠. 뭐냐면 y 더하기 z는 2-2x 요만큼. 또 뭐가 보이죠? yz는 1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앞에 1단원 다항식의 연산과 인수분해의 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두 문자에 대한 합과 곱으로 각자의 거듭제곱 표시를 할 수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즉 y 플러스 z와 yz가 있으면 우리는 여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제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1차적인 시행이 뭐가 돼야 될지에 대한 감이 오는 거예요.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2-2x의 제곱, 즉 합의 제곱에서 빼기 2배의 yz 1 플러스 2x 제곱 요렇게요. 그죠?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8x 더하기 4 빼기 더하기 2 정도 됩니다. 정리하시면. 그래서 1차적인 우리의 목표는 달성을 했어요.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고 이 녀석이 x에 대한 2차 식이 되기를 원했고 실제로 x제곱 한 다음에 요만큼 대신에 마이너스 8x 더하기 2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서 보통의 상식은 이거죠.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절반의 제곱 16 빼기 14 이렇게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4 하면 이 녀석이 대칭축, 이 녀석이 꼭지점. 그래서 x가 4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4가 최소값이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내용인데 답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x에 대한 제한이 없느냐 이런 거예요. 이 x에 제한이 없느냐. 즉 이 2차 함수에 정의역이 걸리냐 안 걸리냐. 아무 말도 없으면 실수 전체죠. 그때는 이게 답이 맞겠죠. 근데 당장 여기만 봐도 있잖아. 여기만 봐도 y제곱 하면 실수의 제곱 아니야 이거? z제곱 하면 실수의 제곱이지. 그럼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 결과인 마이너스 8x 플러스 2만 해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그래야 해요. 여기 어디 갔어? 실수 xyz라고 했잖아요. 실수 xyz. 그러니까 요것만 딸랑 봐도 벌써 x는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걸려야 맞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앞선 조건들에서 x의 제한 범위란 범위는 다 찾아봐야 돼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가장 대표적인 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자꾸 내가 지금 이게 영상 촬영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칠판을 넓게 못 쓴다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요 카메라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계속 여기를 지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딱 봐도 합, 곱 하면 빡 생각나야 되는 게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에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YZ가 모두 다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2차 방정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 근데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y와 z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y 플러스 z t 더하기 yz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 이 t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이 y하고 z예요. 근데 실근이라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인마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요거 대신에 요거요. 마이너스 2배의 1 마이너스 xt 이렇게. 그리고 yz 대신에 더하기 1 플러스 2x 제곱 이퀄 0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로 x에 대한 범위가 이 녀석의 판별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1 플러스 2x 제곱 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t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은 y와 z고 그 y와 z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그 해가 마이너스 4에서 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 한마디로 이 함수에 제한 변역이 걸리는 겁니다. 이 함수에 제한 변역이 걸려요. 얘가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2차 방정식 단원 잘 하려면 2차 함수를 잘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2차 함수 잘 그리셔야 됩니다. 제가 점선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게 자신의 정의역이라고 그래요. 해당되는 이 범위, 정의역이 걸리면 그만큼으로 커튼을 닫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대가 좁아지는 거예요. 무대가 좁아지면 내가 볼 수 있는 영역에서만 실선이다 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4에서 0까지, 마이너스 4에서 0까지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커튼에 가려져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의 실선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인 거예요. 요만큼.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내가 아까 얼른 풀어본 기운의 마이너스 2네요. 쏘리.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서 제일 낮은 데를 최소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x가 0일 때의 함수값이겠죠? 그러면 여기보단 여기 넣는 게 빠르겠지? 0, 0 넣으면 요게 2. 최대값을 만약 물었으면 마이너스 2를 넣은 결과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그래서 이 최소값은 결론적으로 2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걸 만들어서 판별식을 어떻게 구해요? 라는 이 생각이 황당무계하죠, 사실은. 황당무계한데, 이제 똑같은 문제를 몇 번 더 만나면, 이런 애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이제 납득 내지는 수긍, 뭐, 가스라이팅, 기타 등등 뭐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됐나요? 또 질문. 20번이요. 20번. 20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랑 약간 비슷해. A 플러스 B랑 네 AB 곱하기 AB 더하기랑 네, 그게 해가지고 합과 곱으로 만들어서, 그지? 이런 예. 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예. 내가 몰라서 질문한 건 아니겠지, 설마? A 더하기 B는 네, 4-C 예, 이거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8-C 제곱. 그러니까 최초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게 질문이 C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얼마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요 녀석이 주인공이 C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C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풀이의 과정 중에서는 C가 왕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무리에 속하지 못하고 예, 요렇게 A 더하기 B, A, B가 지들끼리 막 놀고 있던 와중에 이제 C만 홀로 놀다가 예, 결국에 가서 최종적인 조건화에서는 C만 남게 되는 거죠. 요런 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임을 또 감안을 하면 요 A 더하기 B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AB는에 대한 정리를 하고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가 AB는이 되고 여기가 다 이제 C에 대한 뭐 2차식이든 뭐든 이렇게 되고 좀 전과 비슷하게 A 더하기 B, AB 이 두 개의 곱과 합으로 이렇게 되는 2차 방정식을 만들되 이제 여기가 C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여기가 C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이 AB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인마의 판별식을 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를 이제 조건으로 C의 범위를 구하면 된다. 요런 얘기인데 이게 빌드업 한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출제조망이라는 책을 쓸 때 아니 정석도 마찬가지고 바이블도 마찬가지고 이 가만히 읽어보시면 처음 읽는 자들에게 발견되는 부분이 있고 이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읽을 때 발견되라고 이렇게 복선이라는 걸 깔아놓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용도 그렇고. 빌드업이죠. 그래서 야, 거 봐. 맨 뒤까지 왔다가 우리 책 다시 보니 여기서 깨달음이 있지. 뒤에 걸 갖다가 여기다 쓰면 이거 완전 쉬운 문제잖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애초에 몇십 년 전 정석부터 이미 그게 되게 이 개념서를 쓰는 자들의 일종의 관례처럼 돼 있어요. 우리 건쌤도 지금 빌드업을 해놓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요런 방식으로 푸는데 아니에요. 저한테는 너무 생소한 풀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개고생을 한번 해본 다음에 너희가 저 뒤 이제 고등수학 학까지 갔다 와. 그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머릿속에 하나 이렇게 외워져 있는 상태로 여길 돌아와.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언제나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부등식이에요. 그럼 저기서 a, b, x, y의 조건은 뭔가요? 없어요. 실수면 다 돼요, 이거. 실수 4개를 이런 형태로 썼을 때 이쪽이 이쪽보다 커지는 일은 없다는 거야. 최선이 같아지는 거고 언제나 이쪽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친구들한테
C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아까와 비슷하게 A 더하기 B가 4-C다를 인식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8-C제곱이다를 인식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 있는 2차, 2차와 1차, 1차에서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A 더하기 B. 여기는 A와 B가 1차씩, 여기는 2차씩. 그러니까 요 자리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리 대신에 8-C제곱을 넣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왔으면 좋겠냐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 왔으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X, Y는 각각 얼마였을까요? 요 꼬라지가 이렇게 되려면 1씩 X1, Y1 이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거기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왜냐면 아무 실수나 다 된다고 그랬으니까. 아무 실수나 다 된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러면 여기가 2 8-C의 제곱 A 더하기 B 대신에 뭘 넣는다고? 예, 4-C의 제곱. 이러면 세상 간편한 C에 대한 2차 부등식 하나가 나옵니다. 너희가 아까 마지막 요 앞선 풀이에서의 그 마지막 판별식 쓸 때 나오는 결과, 그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오만 과정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이제 한 줄로 해결하는 거죠. 네? 수하의 거의 맨 앞단원이야. 집합과 명제. 집합, 명제, 명제 맨 뒤에 절대부등식. 산술기하 평균 바로 뒤에.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이 워낙 강력해서 학생들이 코시-슈바르츠 바로 딸려 있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좀 뭐랄까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사실이지. 엄청나게 강조를 할 거고 몇 번 당해봐야 됩니다.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나 산술기하 평균은 줄이 지금 봐봐. 이게 외우는 게 어려워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한 3학년쯤 돼서 모의고사 문제에 너무 당연하게 이걸 풀어서 최대 최소를 질문하는 게 나왔는데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언제 써야 되는지 타이밍을 몰라서 틀리게 됩니다. 그거 굉장히 억울해요. 그래서 두고두고 이런 장면이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놔야 돼요. 그런 문제, 그런 빌드업의 문제다. 자, 또 뒤로 가볼까요? 뭐 할까요? 사실 내신 출제 확률 거의 90%에 육박하는 가장 시그니처 문항은 얘죠. 두근이 정수일 때. 두근이 정수일 때의 문제. 나 이거 설명해야 돼요? 20번, 21번. 21번 워낙 유명하죠. 이거 뭐 개념서에도 있고 센수학 같은 데 찾아봐도 있고 부정방정식이란 걸 푸는 건데 근데 생각해보면 부정방정식도 이 다음 단원인데 그죠? 여러 가지 방부등식에 있는 애가 부정방정식인데 앞으로 땡겨오긴 했어요. 좌우지간 25번. 아하. 인수분해를 어떻게 인수분해 해봅시다. 이것도 빌드업 문제이기는 한데 빌드업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이건 어디까지 갔다 와야 되냐면 2학년 2학기 수투까지 갔다 와야 됩니다. 너무 멀지? 2학년 2학기 지금의 방식으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수투로 갔다가 미적분 배우고 돌아오면 어머 세상에 내가 이걸 인수분해로 풀고 있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 1학년들 귀여워하게 되는 그런 문제예요. 니들 항상 그랬잖아. 항상 그러지 않았어? 나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학 올라간 다음에 동생들 하는 거 보면 어머 귀엽다, 넌 좋겠다 그런 게 쉬운 거 하고 막 이러면서 하죠. 본인은 이제 많은 기능을 갖게 되면 그런 마인드가 생깁니다. 좌우지간 지금 뭐 그딴 거는 꿈에도 못 꾸니까 인수분해나 잘 해봅시다. 앞만 봐도 이거 똑같죠?
띡띡띡띡띡띡 마치 여기 있는 x 자리에 a를 넣은 것 같은 결과가 오른쪽에 나왔단 말이에요. 예, 실제로 넣은 거 맞기도 하고요. 예, 그래프적 의미로 해석하면. 근데 이럴 때 100%가 있어요. 100%. 이쪽하고 이쪽하고 똑같으면 100%가 있는데 그게 뭐냐? x 마이너스 a를 인수로 갖습니다. 예,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왼쪽 식과 오른쪽의 포맷이 똑같으면 x 마이너스 a, a를 넣어서 0이 된다를 반드시 가져요. 우리 인수정리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 x에다가 a 집어넣어보면 0이 성립하잖아요. 아시겠죠? 예, 그 x-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적해보면 이렇게 하나씩 넘겨가지고 차수별로 쓰세요. 차수별로.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짝을 하나씩 지어 주시면 됩니다. 차수별로. 그럼 여기서 100% x-a가 인수로 나온다고 그랬죠? 예, 요 녀석 인수분해 공식 적용해 보시면 x-a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이 돼요. 요 녀석은 합차 공식 x-a x 플러스 a가 돼요. 요 녀석은 원래부터가 x-a 자체가 인수예요. 그러니 x-a로 묶인 하고 정리를 시작하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예. 그래도 이제 적어도 x에 대한 식인데 좀 이쁘게 정리 좀 해봐라 라고 하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아이씨, 지우고 할 걸 그랬나? 어머, 안 되는 거였어? 쓰라비. 자, 시작해 볼까요? 아, 인수분해까지가 문제였다면 요 다음 해법은 없어도 되나? 그냥 아이디어만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강조되는 건 서로 다른이죠.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x 이퀄 a가 하나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상태고 요 녀석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되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는 아주 간편하게 b제곱 마이너스 4ac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기 십상인데 그럼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주의하세요. 예, 여기에다가 하나 추가를 연립해서 추가를 해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여기 요 x 이퀄 a와 다른 두근이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나온 두근이 여기 있는 이 a와는 다른 두근, 즉 여기다가 a를 이렇게 집어넣어서요 a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요거요. 요게 0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조건 하나가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건 부등호로 나오고 요거는 not equal로 나오는데 그 not equal의 결과가 이 부등식의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꼭 빼줘야 됩니다. 예, 그 범위 안에 없으면 상관없고. 됐나요? 네,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27번.
뭐 소위 근해 분리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살짝 단원을 조금 건너뛰었죠. 이 뭔가를 이렇게 이게 어느 단원의 무슨 내용에 관한 문제야. 그러니 이 내용의 문제를 풀려면 나는 이런 것들을 외우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건 그 기능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기능적으로는 중요하고 결국 이걸 못하면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없죠. 그렇긴 한데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방금 전에 얘기한 이건 어느 단원의 무슨 문제다가 아니고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떤 비유가 성립할까요? 그냥 그래프를 잘하면 돼요. 2차 함수 전체가 다 그래프 단원이고 그래프에 관련된 얘기고 그래프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잘 다룰 수만 있으면 웬만한 유형 관련된 암기나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외우게 되겠지만 굳이 외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유형들이 생겨나요. 2차 함수를 잘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이 아이가 방정식인데 그 방정식은 해라는 걸 가지게 되고 그 해라는 녀석이 0에서 3범위에서 2개 생기게 A값 좀 조절해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단원명으로 분류하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좀 낯선 이름일 텐데 익숙해질 거예요. 근의 분리. 근을 내가 원하는 곳에 분리시켜 갖다 놓는다 이런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유형을 외운다고 그랬잖아. 유형 암기 중에 뭐 K라는 숫자보다 큰 2개의 근, K라는 숫자보다 작은 2개의 근, K를 중간에 끼고 큰 근 하나 작은 근 하나 가질 때 라던가 지금 같은 경우는 2개의 수 K, K 프라임 사이에 2근을 가질 때 이거 전부 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두 번째 대칭축이 K와 K 프라임 사이에 있어야 한다. 세 번째 FK를 집어넣은 값이 양수여야 된다. 뭐 이런 걸 외우는 거거든요. 외우게 될 거예요. 다음 단원 공부하면. 그런데 좀 더 본원적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 창 던지기를 하는데 막 창을 던지는 기술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다 근본적으로 떠나서 근육의 힘이 센 사람이 창을 잘 던지겠죠. 그렇지 않겠어? 근육이 일단 크고 몸집이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창을 잘 던져요. 그 다음에 기술이고 뭐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러한 내용들을 익히는 것보다 앞서 우리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y는 ax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더하기 1을 좀 잘 다룰 수 있으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걸 보면서 어머 이거 a로 묶이면 완전 제곱식인데 이런 게 보인다거나 a로 묶이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1이네. 그러니 a의 x-1의 제곱 더하기 1이네. 그럼 이거 꼭지점이 1,1이란 얘기잖아요. 꼭지점을 a에 무관하게 꼭지점을 1,1에 박아놨어 지금. 박아놨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1의 자리가 자신의 꼭지점이고 a 때문에 모양이 조금 변하는 그런 2차 함수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a가 양수다 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게 아래로 볼록이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그래 놓고 0에서 3 사이에서 2근을 갖고 싶대요. 여기서 2근이라는 건 바로 이 2차 함수가 x축을 잘라내는 자리, 거기를 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2차 함수의 x절편이 근이에요. 다 깼냐고 이게 아래로 볼록이면. 그러니까 애초에 a가 양수인 건 시도를 안 해보는 거죠. 그 해결의 실마리 보면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래프적 접근을 먼저 하게 되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지.
이건 반드시 이래야 해요. 네, 반드시 이래야 해요. 1,1에 처박아 놨기 때문에. 그러니 A가 음수인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변화시킬 I가 저 A밖에 없는데 이 A가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끼치는 영향이 뭔가 그걸 느낌적으로 또는 몇 개의 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제일 좋다는 거지. 서윤이 혹시 말해볼 수 있어? A가 이 양동이 같이 생긴 이거 뭐라 그래 이거? 그러니까 포물선인데 이 빗살무늬 토기 같이 생겼죠. 예. 얘의 사이즈 또는 모양, 개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 애예요? 뭐가요? A가. A가요? 최고차항의 계수라고 부르는 애. 느낌적인 느낌. 안줄? 어? 안줄 것 영향을 안 줘요? 아닌가? 오, 영향 안 주면 큰일 나지. 문제가 성립을 안 하는데. 잘 몰라요? 수련이 알아요? 벌어지는 정도? 그렇죠. 이게 꽃봉오리 벌어지는 정도의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건 자기가 y는 x제곱과 y는 2x제곱의 차이를 본 적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y는 x제곱 얘가 요거라면 2x제곱 하는 순간 얘가 이렇게 좁아져요. 근데 대칭의 중심이나 그 꼭지점의 위치는 안 바꿔. 오로지 요것만 바꿔요. 요것만. 이렇게. 1을 기준으로 얘가 0에서 1 사이 2분의 1로 작아지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지고 1보다 커지면 좁아져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실수배라고 합니다. 실수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 A가 음수잖아? A가 음수고 A의 사이즈에 따라 이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렇게 좁아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넓어지거든? 그럼 딱 보면 지금 얘의 요구사항 0에서 3이라는 범위 안에서 어떤 경우는 두 개의 실근을 여기 다 갖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얘는 삐져나갔는데 여기는 3 안쪽에 근이 생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근이 한 개로 줄어들고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요구하는 이 A의 범위란 건 뭐냐? 야, 이거보다 좁아지는 건 상관없어. 근데 벌어지다가 요거 넘어가지는 말아 너.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조건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결국 0을 넘느냐 안 넘느냐의 문제죠. 네. 0을 못 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보시면 네. 어우씨. 0을 못 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시면 얘가 이 안쪽에서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쭉 내려가서 자신의 y절편이 음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근이 0을 넘어갔다. 그 말은 자신의 y절편이 양수지역으로 올라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뭐냐? 요 함수에다가 0을 x에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 이걸 y절편이라고 부르거든. y절편. 이 y절편 a 플러스 1이 음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y절편인 a 플러스 1이 음수여야 한다. 그러면 근이 요거 0 안쪽으로 생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거 얘랑의 교집합 구하면 되는데 0보다 작다 하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의 교집합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죠.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어떻게 의문의 해결이 됐나요? 일부러 내가 지금 근해 분리 얘기를 안 했어요. 근해 분리를 쓰게 되면 그걸 외우는 건 언젠가는 당연히 외워서 유형별로 쓰게 되는데 너무 그거 안에 갇히면 사람이 좀 기계적이 돼. 기계적이 돼서
뭔가 이렇게 이 사고력이 좀 흐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대할 때는 그래프를 쳐다보고 그 그래프가 이래야 한다라는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풀이를 해줬어요. 해결됐어요? 자, 수업을 듣고 나면 반드시 자기 힘으로 다시 해봅니다. 그게 들을 때 이해가 되는 것과 자기 능력이 되는 것 사이에 엄청난 강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어려운 애 많았는데 다들 잘 해결이 됐나? 나 거의 여기 있는 문제 내가 다 설명해야 되나 싶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22번이요. 22번. 그죠? 이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이 앞 문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질문의 양상이 똑같죠? 질문의 양상이 똑같아서 이 두 근이 정수일 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의 a 플러스 2이다. 알파 베타는 2a 제곱 플러스 6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a를 소거하고 그러면 얘네끼리 뭐 방정식 만들어지고 그래서 알파 베타에 대한 부정 방정식 정수해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풀고 뭐 이런 패턴이었어요. 그 앞에 문제를 보면. 근데 이거 바로 눈치채겠지만 이거 a 제곱이고 여기 a라서 안 지워집니다. 이거. a를 소거를 못해요. a를 소거를 못하면 이걸 어찌해야 되지? 하고 당황하게 되죠. 두 가지 방법 정도를 소개해 줄게요. 일단 가장 무식하게 처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지가 정수건 말건 간에 어쨌든 두 근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 2차 방정식은 정수근이냐 유리수근이냐 무리수근이냐를 떠나서 실근 두 개부터가 이미 조건이에요. 실근 두 개를 갖는다부터가. 그러니까 임마의 판별식을 먼저 쓰는 거예요. 판별식을 써서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2a 제곱 더하기 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시면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이게 분명한 a의 조건이죠. 분명한 a의 조건이에요. 근데 애석하게도 여기가 3이었으면 참 좋았을 걸 2가 돼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보이죠. 이러면 이제 근해 공식에 집어넣습니다. 근해 공식에.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서 2 마이너스 루트 2부터 2 플러스 루트 2 사이라는 값을 얻어내요. 제가 왜 이런 미친 짓을 감행하느냐? 우리 보통 근해 공식에 나와서 이렇게 부등 공식 찾는 건 해를 구하시오 하지 않는 한은 잘 안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뭘 봤기 때문이냐면 이를 만족시키는 정수 A 이걸 봤기 때문이에요. 정수 A. 그래서 이 A의 범위를 대강이라도 알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고 루트 2는 1.414 정도 되는 애예요. 1.414. 기억 못하겠으면 1.4까지만이라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대충 1.4. 그러면 2에서 1.4 빼면 0.6 언저리 0.xx죠.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1.4 얹으면 3.4xx예요.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되는 답이라고 될 후보가 A는 1 또는 A는 2 또는 A는 3 딱 3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후보가 3개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 이게 이제 정수 A의 힘이지.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번 A는 1일 때, 2번 A는 2일 때, 3번 A는 3일 때 해서 여기다 진짜로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은 0,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4는 0. x제곱 마이너스 쟤는 얼마니? 5, 2, 10x 더하기 9, 28, 24는 0 해서 진짜 두근이 정수되는 애를 걸러내는 거죠. 예, 요거는 2, 4 정수되는 거 맞으니까 a는 1. 그리고 2는 이건 정수해가 안 돼요. 예, 걸러내고 그 다음에 6, 4, 24, 6 더하기 4는 10. 이것도 정수의 두 개가 되니까 요렇게 이제 직접 대입해서 걸러내는 방식 하나. 그 다음에 요런 방법도 있어요. 뭐냐? 두근이라니까 근해 공식에 얘를 때려 넣어 보는 거예요. 사실 이거 근해 공식에 때려 넣는 거는 어지간하면 문자 달려있을 때 안 하는 짓이죠. 안 하는 짓인데 짝수 공식일 때는 한번 해볼 만 하거든요. 짝수 공식이 2가 있으니까 여기가 a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 안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이런 거죠. 얘가 정수 a라고 했잖아. 그러면 정수인 a에 더하기 2를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여기까지는 이 해가 정수가 되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안 끼쳐요. 그쵸? 내가 아까부터 영향 끼치는 게 뭐냐 이걸 보는 거잖아. 영향 안 끼쳐요. 그러면 여기서 영향을 끼치는 건 뭐냐면 정수가 되네 안 되네 이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애는 바로 요마라고요. 요놈. 이게 이 루트가 그냥 있으면 정수근은커녕 유리수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 요 녀석이 어떤 정수가 되려면 이게 어떤 정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2 그 녀석이 어떤 정수의 제곱꼴이어야 한다라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m은 정수 m은 m은 정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뭔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정해진 수순이 아니고요. 이게 정수일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뭐가 없나 하면서 내가 알아서 찾는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절로 넘어가면 완전 제곱식, 문자에 대한 완전 제곱식 두 개를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절로 넘겨볼게요. m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 얘네 둘이 넘어가고 일단. 그 다음에 이게 완전 제곱식 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완전 제곱식 되려면 뒤에 상수 얼마 필요해? 더하기 4 필요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가만히 있다가 양변에 4씩 더하면 요거는 숫자가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요렇게 보시면 m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은 2이다. 이렇게 돼서 오 유레카 하는 거죠. 왜냐? 정수예요. 실수가 아니고 정수라고. 정수를 제곱하고 정수를 제곱해서 더했는데 2가 돼? 그런 애가 누가 있을까? 1과 1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2만 돼도 m이 2만 돼도 이거 4잖아. 그럼 뒤가 마이너스 2여야만 2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수의 제곱이 어떻게 음수가 되나? 그죠? 그럼 한쪽이 0 되고 얘가 2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2 되면 안쪽은 루트 2인데?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정수의 제곱 더해서 2 되는 방법은 1제곱 더하기 1제곱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1 되는 거야. 뭐 당연한 거고 여기 요 녀석이 얼마가 되면 이게 제곱해서 1이 되냐?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에 제곱을 하면 1이 된다. 에서 a는 1. a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a에다가 3을 집어넣어 보면 3-2에서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그래서 가능한 a가 1과 3 두 개가 있다.
요런 식의 풀이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네, 우리가 이제 그 아직 막 본격적인 기말 대비, 중간 대비, 내신 대비, 이를 하고 있지 않은 와중에는 웬만하면 여러 가지 풀이를 보여줄 거예요. 여러 가지 풀이가 다 유효할 경우에. 그 이유는 이런 거야. 우리가 좀 겁을 먹은 상태에서 수학 공부라는 걸 하다 보면, 겁을 먹은, 고등학교 수학은 어렵대. 와, 뭐 경험해 보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 내가 저걸 어떻게 풀지? 만 이제 이런 식의 약간 공포와 함께 수학을 접하게 되면 보통 어떤 문제를 못 풀었다가 뭘 통해서 해결을 하죠? 해설지를 통해서 해결을 해요. 또는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해결을 해요. 근데 그 해설지의 방식이 보통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사고의 레벨 또는 그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이해는 됐는데 내 마음속에 거부감이 자리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또 다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해설지에 그게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진짜 어려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짜자자작 멋지게 이렇게 나가겠지? 또는 선생님 수업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수업도 저 사람 얘기를 알아는 듣겠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제도 틀림없이 그런 어려운 무슨 흐름이 있겠지? 근데 내가 그걸 생각해 낼 리가 없어. 라는 판단이 서면 확 닫혀요, 사고가. 꽉 막히게 돼요. 해설지에 있는 그 핵심의 아이디어를 내가 생각해내지 못할 것 같은 공포가 먼저 작동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많은 겁니다, 수학 공부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근해 분리로 풀어야 되는 문제도 그냥 바로 그래프로 접근한 이유도 수학이 어려운 거 맞는데, 그리고 공식에 막 얽매여 있는 것도 맞는데, 수학이라는 학문의 그 근본은 굉장히 자유로움에서 출발한 애란 말이야. 사고가 완전 이렇게 열려있고 막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이런저런 시도들이 이루어낸 하나의 체계도와 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해설지나 선생이 갖고 있는 어떤 풀이의 방향과 전혀 다르게 들어가도 나 이거 답낼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 솔직히 뭐 가위로만 잘라야 그게 자르는 거 아니야. 이로 뜯어도 되는 거. 과자 먹을 때 뭐 그렇게 그런 거 아니잖아. 어떻게든 과자 봉지만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수학을 접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가급적 여러 풀이가 있는 애는 여러 풀이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쭉 질문한 게 서윤이 말고 수련이의 질문으로 주로 갔는데, 뭐 서윤이 남은 질문 있나? 아니요, 다 겹쳐가지고.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